자, 반갑습니다. 1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시 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끝냈냐면,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이제 적당히 정의역을 잘라주게 되면 우리는 그 역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잘라준 정의역을 우리는 뭐라 했었냐면, 주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여기 정의역의 범위들 있죠. 여기 있는 정의역의 범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학습 자료로 준다고 했었었는데, 사실 뭐 책을 만약에 사셨다면 바로 뒤에 부록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록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292페이지를 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페이지 292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전단사 함수의 구간을 적당히 잘라줘 가지고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역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할 부분은 16페이지에 3차 시 때 이제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그 중간부터 우리가 지수함수를 적당히 연산을 해보게 되면은 삼각함수와 비슷한 그 형태에 대해서 삼각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름은 쌍곡선 함수입니다. 쌍곡선 함수인데, 자, 우리가 이 쌍곡선 함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2의 x승 y는 2의 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요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죄송합니다. 2의 x죠. y는 2의 x고, 그 다음에 요 부호가 마이너스 x가 되는,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적당히 결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쌍곡선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쌍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리가 쌍곡선의 함수를 정의하기를 지금 16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이라고 읽고 우리는 기호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x,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우리가 요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름들은 사실상 그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를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함수는 이제 바로 뭐가 된다? 삼각함수의 성질과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하이퍼블릭 사인과
코사인 하이파블릭 코사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된 걸 역시 다 같이 보게 되면 하이파블릭 탄젠트 x는 뭐예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뭐예요? 탄젠트 x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뭐다?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한 하이파블릭. 그러니까 하이파블릭 코사인과 하이파블릭 코시컨트와 하이파블릭 시컨트와 하이파블릭 코탄젠트는 각각 이 세 개를 역수를 취해준 값이다라는 걸 그대로 만족시켜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7페이지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뭐예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었잖아요. 근데 쌍곡선 함수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이파블릭 코사인 x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파블릭 사인 x를 역시 제곱해서 두 개를 빼면 이게 1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부호가 살짝씩 바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원래는 뭔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파블릭 탄젠트 제곱 x가 하이파블릭 시컨트 제곱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코탄젠트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되면 하이파블릭 코탄젠트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뭡니까? 하이파블릭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제 삼각함수와 유사한 성질을 띠게 되는 함수가 바로 쌍곡선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덧셈 정리에 대해서도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부호가 살짝 역시 바뀝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사실 뭡니까? 여기 있는 정의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뭘 해보시냐면, 자, 이거를 가지고 하이파블릭 사인 x 플러스 y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함수인 겁니다. 이거 전체가 함수고 h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하이파블릭 사인 x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x 정의역이 이제 x 플러스 y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파블릭의 x 플러스 y도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고, 하이파블릭 탄젠트 x 플러스 y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각함수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덧셈 정리들 공식들 있죠. 그 공식들에서 부호만 살짝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이게 쌍곡선 함수가 삼각함수와 많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역쌍곡선 함수 있잖아요. 역쌍곡선 함수. 그래서 지금 18페이지 중간부터 나오게 되는 역쌍곡선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라는 건데, 이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도 우리는 정의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마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하이파블릭 사인, 자, 이거를 정리한 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과연 뭐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변화된 식은 지금 19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하이파블릭 사인의 역함수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 먼저 y를 하이파블릭 사인 인버스 x로 둡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이파블릭 사인 y는 x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이파블릭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찾아줄 수 있냐면 x는 2분의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예요? 자, 양변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 그 다음에 뭡니까? 2의 y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2의 2y 제곱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2의 y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2의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인 거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2의 y를 구해줄 수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게 되면 자,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짝수 공식 써볼게요. 1분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니까 여기는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다시의 제곱 x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때요? 2의 y는 결국에는 지수 함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는 x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랑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가 더 크죠?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더 크죠? x는 루트 x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되는 케이스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2의 y제곱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려면은 그죠? 0보다 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값이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플러스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게 되면 2의 y제곱은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y값을 구해줄 수 있죠. y값은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이파블릭 사인의 인버스 x는 바로 뭐가 된다?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들 모두 다 요런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가 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 1.2는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쭉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도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2페이지에 뭐 입실론 이런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입실론이라는 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쭉 함수의 극한에서도 보시게 되면 뭐 입실론 델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지금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인 바로 입실론하고 델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학 전공에서 많이 쓰게 되는 증명 형태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수학 전공이 아니면은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은 사실상 그렇게 여러분들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수력한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중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대로 좀 상기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볍게 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가볍게 쓱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내용이 있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용들은 일단은 뭐냐면 자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정리 1.3.4입니다. 정리 1.3.4 2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도 책을 같이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27페이지에 정리 1.3.4를 보시게 되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위로 유계이고 증가하는 수열 A에는 수렴하고 그 극한은 주어진 상한이다 이런 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래로 유계이고 감소하는 수열 A에는 역시 수렴하고 그 극한은 수열의 하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 수렴하려면 반드시 유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계 일단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유계라는 말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수열이 아니라 유계라면 반드시 이렇게 한계가 생기는 이런 수열이 바로 유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도 계속 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수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소하는 수열이 계속 끝없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떤 값에 대해서 딱 그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n이 지금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 하나로 정해지게 되는 한계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유계라고 하고요. 얘를 바로 위로 유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유계라는 말은 여기서 위로 유계라는 말은 결국에는 AM보다 큰 상수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유계는 반대로 AN보다
AN보다 작은 상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하기만 하면 위로 유계, 존재하기만 하면 아래로 유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하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그러니까 AN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AN이 뭐 수직선을 좀 표현해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수직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A1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고 A3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에 뭐 AN이 있어요. 그래서 N이 엄청 커짐에 따라서 계속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하나의 값이 같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위로 유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위로 유계인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상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게 되는 위로 여기들은 전부 다 상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한. 여기도 상한, 여기도 상한. 근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좀 큰가? 자, 여기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상한이랍니다. 최소 상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제는 요렇게 해가지고 다른 수열을 가져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아래로 유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고 A가 A4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서 어떤 AN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AN이 취할 수 있는 값이 여기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한. 여기도 하한. 여기도 이렇게 하한이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집중하고 싶다? 하한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큰 값인 바로 어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죠. 조금 진한 걸로 할까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최대 죄송합니다. 용어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최소 상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상한이 아니에요. 상한이 아니라 상계입니다. 상계. 여기도 상계. 여기도 상계. 여기도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면 최소 상계가 되는 거죠. 최소 상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하한이 되겠죠. 이제는 충분히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이거 뭐가 되겠죠? 하계가 되겠죠. 하계. 여기도 하계. 여기도 하계. 근데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즉 여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최대 하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최소 상계와 그 최대 하계를 정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최대 하계와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 1.3.4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위로 6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해요. 그러면은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n이 되고 여기가 an의 값이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6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위로 6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어떤 라지 m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6이라는 말은 n이 아무리 커봤자 이 라지 m을 못 벗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열은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자, n이 1일 때는 뭐 함수값이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계속 쭉 계속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런 또 m이랑 부딪히게 되겠죠. 근데 위로 6이라고 했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안 만나면서도 계속 쭉 이어나가는 이런 형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그 an의 값이 얼마가 된다? 라지 m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반대로 두 번째 아래로 6이고 그다음 감소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n이고 여기가 지금 an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 3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아래로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적당한 스몰 m이라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 감소는 하는데 아래로 6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 수열 an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an의 값은 뭐다? 스몰 m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 1.3.4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자, 1.3.4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an이 r에 n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r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n제곱 해주게 되면 이 r의 n제곱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분자분은 분모가 계속 커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서 n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값을 가지게 되는 수열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뭐 3분의 2가 가져와 볼까요? 그럼 이거의 n제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쭉 해서 지금 3분의 2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n개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분자보다는 분모가 계속 곱해지는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는 이제 점점 이제 어디로 가까워지게 되겠습니까? 형태가 무한대분의 k꼴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여기서 k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인데 이 무한대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상수가 아무리 큰 숫자가 온다 k라는 상수가 엄청 아무리 큰 숫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계속 엄청 커지고 있는 이 분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점점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r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그거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는 뭐다? 0으로 수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1.3.5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일러 상수를 정의할 수 있는 수열이거든요. 자,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상한 점을 밝혀내야 되는데 예제 1.3.4랑 비교해 보게 되면 어때요? 예제 1.3.4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n제곱이 되어져 있는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아졌을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였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동그라미로 쳐준 요 부분은 1보다는 크죠. 근데 우리가 수열 공부했을 때도 알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수열 공부했을 때도 알겠지만은 1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 n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거는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좀 약간 예외적인 부분으로서 분명히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요 놈은 1보다는 큰 숫자죠. 근데 n제곱을 해봤더니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함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앞에서 배웠던 그 정리들을 조금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 AN을 일단 요렇게 잡아줍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 식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의 1의 ncr부터 먼저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의 n-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의 r제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러면 이걸 쭉 나열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r에다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 r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nc 1에다가 그 다음에 n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c 2에다가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면 nc의 n-1에 n분의 1의 n-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cn의 n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걸 앞에서부터 쭉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nc1이 뭡니까? n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또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계산 과정을 보게 되면 nc2는 뭐예요? 2팩분의 2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2팩분의 n의 n-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사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얘를 2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n분의 n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nc3 같은 경우는 자, nc
빨간색이 아니라 자, NC3 같은 경우는 NC3이 이제 n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3팩분의 자 n의 n-1에 n-2가 되고 거기다가 각각 뭐예요? n이 곱해서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방법대로 나타내 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3팩분의 1에다가 여기는 이제 n 하나 날려주게 되고 그 다음 뭐? 1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식을 이제 이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에 플러스 3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NCN 같은 건 1이고 그 다음에 n분의 1의 n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결국에 이게 이렇게 되겠죠. n팩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n에다가 n-1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n은 이렇게 한 번 없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같은 방법대로 우리가 고쳐준다 생각해주는 n팩분의 1에 여기는 이제 n 하나와 이거 하나 없애주게 되면 이제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분의 2 사실 이게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1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n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된 거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게 1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은 무조건 뭡니까?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 마이너스 n분의 1이 곱해진 것보다는 요 1 마이너스 n분의 1이 0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0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진 것보다는 안 곱한 게 더 클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n분의 1도 그렇고 1 마이너스 n분의 2도 그렇고 어때요? 어떻습니까?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한 것보다는 안 곱한 게 더 클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0분의 1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n팩분의 1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n 팩토리얼이 2의 n 마이너스 1승보다는 크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서 목적이랑 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모들로 간 것들에 대해서는 더 큰 숫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2팩이니까 얘는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3팩분의 1이 2의 제곱분의 1보다는 더 작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2의 n-1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2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일단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더한 항의 개수는 n-1개입니다. 그러니까 자 공비가 2분의 1이라서 1-2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이랑 1-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날라가겠죠. 그래서 계산해 준 식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3-2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AN을 계산해 봤더니 자, 쭉 이 과정을 다 보시고 나서 이 결론만 보자면 이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뭐가 됩니까? 3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an이 결국 뭡니까? an이 3보다는 작은 값을 취할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서 위로 6개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위로 6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예요? 정리 1.3.4였나요? 정리 1.3.4에 의해서 이 AN이라는 수열이 증가한다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위로 6이고 증가하는 수열이라서 반드시 그 수렴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는 수열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AN을 두기를 1 플러스 n분의 1의 n이라고 뒀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자, AN을 우리가 AN 플러스 1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그 다음에 1팩분의 1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했던 이항정리 그 결과만 한번 따서 생각해 보게 되면 2팩분의 1에 자 원래란 뭐였어요? 1 마이너스 n분의 1이었죠. 근데 이게 분모가 n 플러스 1이니까 이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n팩의 분의 1 그 다음에 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여기까지가 일단 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n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죄송해요. 이 n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 항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마지막에 곱해지는 인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좀 정리를 할게요.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여기는 n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n이 되는 게 아니라 n-1이 될 거고 여기는 n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니, 이렇게 보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니까 이 방법으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달라지죠. 어때요? 1-n분의 1이 커요? 아니면은 1-n 플러스 1분의 1이 커요? n 플러스 1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근데 작은 값을 뺐으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죠. 200분의 1에 1-n분의 1보다는 어때요? 더 크죠? 얘가. 근데 얘가 어디 있던 애였어요? AN에 있었던 애였잖아요. 맞죠? 얘가 AN에 있던 애였으니까 같은 한끼리만 비교해 보게 되면 얘가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놈을 뺐으니까 이 숫자는 더 큰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런 이치대로라면 당연히 뭐예요? 얘보다는 당연히 그 n번째 그 AN에 있었 그 전개해준 식에서 n번째에 있었던 그 항이 더 작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끼리만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 AN이 더 크니까 우리는 요게 성립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결론은 이 AN이라는 놈은 위로 유계이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열 AN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렴하는 수열, 그러니까 즉 뭐다? 수렴하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고, 이게 수렴하는 값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겠지 정확한 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거를 이 수열을 올러라는 수학자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러의 첫 글자 E를 따서 우리는 이거를 바로 올러 상수라고 합니다. 얘가 올러 상수예요. 올러 상수. 오일러 상수. 혹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연상수라고도 하거든요. 자연현상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상수의 형태를 우리가 올러 상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러 상수를 정의하는 바로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2의 자연상수 2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극한값을 계산할 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같아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1 플러스 자, 여기가 만약에 어떤 수가 와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정리를 할게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서로 역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는 0으로 수렴해야 되고 얘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 이런 역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이 올러 상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자, 나중에 함수 극한에서도 하겠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이것도 역시 올라상도 이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같은 경우인데 1 플러스 x의 x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거는 2가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무한대가 아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무한대가 아니라 x를 0으로 보냈을 때 바로 자연상수 2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표현이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예. 자, 그래서 1주차의 수업은 다 마쳤고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까지도 일단은 입실론 델타 같은 거는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그 계산을 위주로 일단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2주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